안녕하세요. 미국 이타카에 살고 있는 춘배입니다. 오늘의 종목은 이전에 다루었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실적 발표의 내용만을 다루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정보는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실적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리뷰해보죠. 매출은 1.8 빌리언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 7.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서는 20% 상승한 수치입니다. 갭 기준 넷인컴은 주당 2.33불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동기가 1.72불인 것을 감안하면 50%에는 못 미치더라도 꽤나 상승한 수치죠. 실적 상승에 있어서 재미있었던 점은 이번 상승은 미주 지역의 기여도가 꽤나 컸다는 점입니다. 미주 지역이 82%였고 나머지 18%가 타국가의 기여분이었습니다. 또한 눈여겨볼 점은 회사가 쌓고 있는 현금 흐름입니다. 눈에 띌 정도로 현금은 늘어났습니다. 당장 현금이 32억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가 지난해 말 갖고 있던 부채 상승분보다 빠르게 올라왔으며 그만큼 자사주 매입 등 주조환원 정책에 쓸 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해당 분기에 6,520만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습니다. 2024년 5월에 12억 달러 환매 프로그램이 있기에 아직 잔여분은 많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세 가지 큰 내용은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8개 협력사가 모인 알라바마 파이버 네트워크는 아리스타를 라우팅과 스위칭 장비의 공급사로 선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로써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클라우드 비전이라는 아리스타의 플랫폼에서 기술적 발전이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아리스타의 EOS와도 연결되는데요. AI 트래픽이 유입되었을 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메타와 아리스타가 AI의 스케일 있는, 그러니까 큰 규모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메타가 계획하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아리스타의 이더링크 포트폴리오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DES라는 플랫폼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계층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단일 포워딩을 제공한다고 하죠. 지나치게 기술적인 표현이라 빗대어 말씀드리면 1만여 개의 GPU 클러스터를 감당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센터에 필수적인 GPU를 가동시키기 위한 네트워크이죠. 이는 성능 기준 초당 800GB 이더넷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벤트 내용을 한 가지 발표했습니다. 12월에 주식을 4분의 1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조금 더 늘 기회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12월 3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말한 전망치를 제시드립니다. 4분기는 매출액이 1.85 빌리언 달러에서 1.9 빌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손익 비율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대 분기 5%의 상승폭을 예상하는 것이니 3분기 대비해서는 성장이 약하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전망도 말했죠. AI 네트워킹에 대한 관심은 2025년, 2026년에 더욱 활발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에는 80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죠. 이는 현재 애널리스트 전망치와 유사합니다. 다만 기회 요인은 있죠. 현재 80억 달러의 매출은 AI 백엔드 네트워킹 판매가 7억 5천만 개를 달성했을 때의 기준인데요. 이 비율이 15억 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회사는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률의 곡선은 달라지겠죠.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질문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재미있었던 질문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탈리아니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리스타의 리스크를 키웠던 엔비디아와의 경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스펙트럼 X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여기에 대해 아리스타는 엔비디아는 전체 스펙을 판매하지만 대부분 아리스타의 인피니밴드 제품과 함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쟁 요소는 있다고 말하죠. 해당 질문에 이어서 타 기업과의 경쟁 환경도 모두가 궁금해했는데요. 아리스타는 20개의 스위치와 3개의 제품군으로 수준 높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400GB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리스타는 800GB의 제품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800GB의 시대는 아직 초기 임상시험에 머물러 있기에 시장 개화가 선도되어야 하죠. 다른 질문들도 있었지만 이 정도만 소개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아리스타 2.0의 전략이 고객들에게 침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랫폼은 기존 사일로들이 데이터 센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믿죠. 이는 캠퍼스의 센터, WAN 센터 또한 AI 센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AI 센터를 구축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존에 있던 AI 인프라로 발전시키는 것은 또 다른 미래를 제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JP 모건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 제품이 팔리지 않을 확률도 걱정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성장은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에 의존적인 듯 싶습니다.
참고로 이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의 성장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올해 초일까요?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는 AI 데이터 센터와 CPU에 위존적인 범용 데이터 센터를 모두 포괄한 수치였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AI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 시장 내 입지를 갖추느냐도 살펴봐야 하겠네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쿨링 관련 업체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현업자를 포함해 외부 인력들이 말하는 바는 아직 칩 제조 업체들이 AI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쿨링 모델이라고 하는 액침 냉각에 대한 제조사 보증을 해주지 않아 시장 개화가 더디다고 말했죠. 그만큼 미래에 거는 기대는 많지만 아직까지 밸류체인 생태계가 한 방향을 보고 있지는 못한 듯합니다. 가능성에 기대를 걸면서 시장 개화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면서 본 채널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 저도 아쉽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한 해 모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타카 교포 박춘배였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